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오디오북은 서울 구석 오래된 골목의 작은 편의점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시간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작은 선행이 만들어내는 변화와 희망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따뜻함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구석 오래된 골목의 작은 편의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이른 새벽 공기를 싸늘하게 물들이던 그 시간. 스물여섯 이재훈의 숨결이 공기 중에 하얗게 머물렀다가 사라졌다. 낡은 패딩을 유니폼 위에 걸친 채 계산대에 앉아있는 그의 손등에서는 저릿한 한기가 느껴졌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한밤중의 정적 속에 혼자 앉아있는 것이 이미 익숙해진 요즘이었다. 그 고요함을 깨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찬바람이 훅 밀려들었다. 바람을 타고 들어온 건 지팡이에 의지한 한 노인이었다. 여든을 훌쩍 넘겨 보이는 노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붙잡았다. 어깨는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듯 구부정했고 얼굴의 깊은 주름은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듯했다. 재훈이 반사적으로 환영의 인사를 건넸지만 노인은 대답 대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참을 매대 앞에서 머물렀다. 노인의 눈빛에는 어딘가 초점을 잃은 듯한 흐릿함과 함께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후 그는 물 한 병과 라면 몇 개를 힘겹게 카운터에 올렸다. 주름진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역력했다. 노인의 입에서 한숨 같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지갑을 집에 놓고 왔다며 지친 눈빛으로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그 순간 재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둑한 새벽과 노인의 바랜 옷차림, 그리고 그 떨리는 손길이 마음을 울렸다. 재훈은 주저하다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해 주겠다고 말했다. 내일 다시 오시면 된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노인은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진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재훈은 그냥 추운 날씨니까 괜찮다며 조용히 카드로 결제를 마쳤다.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반복하며 떨리는 발걸음으로 편의점을 나섰다. 재훈은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기분이 묘했다. 뭔가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걱정도 남았다. 그러나 이 작은 선행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는 다시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 불빛만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이틀이 지나고 낮 근무 교대 시간이 다가올 무렵이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들어온 것은 점장 조만식이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버릇이 있었다. 무채색 슈트에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입가에는 얄미운 비웃음을 머금은 채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재훈을 찾아내고 꿰뚫는 듯했다. 조만식은 겉으로는 공손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날선 의도가 느껴졌다. 재훈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사무실로 이끌었다. 재훈은 속으로 불안감이 일었지만 아무런 내색 없이 그를 뒤따라 나섰다. 좁은 사무실로 들어서자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무거워졌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조만식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워졌다. 어제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는 그의 말투에는 이미 의심과 확신이 섞여 있었다. 재훈이 평소대로 근무했다고 대답하자 그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의자에 앉았다. 노인에게 물건을 그냥 줬냐며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척하고
뒤로 빼돌린 것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충격에 얼어붙은 재훈은 그런 일이 아니라고, 단지 노인이 지갑을 잊어버려 대신 결제해 준 것뿐이라고 필사적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조만식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리며 재훈의 말을 자르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편의점이 자선 사업장이 아니라며 재훈의 선행을 의심하고 비꼬았다. 자비로 손님을 도왔다는 행동이 마치 점장의 돈을 떼먹으려는 시도처럼 왜곡되어 돌아왔다. 조만식은 서류철을 내던지며 쏘아붙였다. 그에게 이런 착한 척은 통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어기면 가차없이 해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재훈의 속에서는 억울함이 끓어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삼키고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 애썼다. CCTV를 확인해 보라고 간청했지만 조만식은 이미 봤다며 오히려 그것이 재훈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증명한다고 단정 지었다. 조만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오늘부로 해고하겠다는 것. 재훈이 나가야 편의점이 깨끗해질 거라는 말과 함께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남겨진 사무실에는 재훈 혼자만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의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목이 메었다. 계산대를 벗어나 밖으로 나가려니 새벽의 찬 공기보다 더 싸늘한 편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26의 이재훈에게 편의점 알바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인 청년이었다.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란 재훈은 어릴 적부터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착하고 손이 빠른 아들로 불렸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를 볼 때마다 입가에 미소를 짓곤 했고 그 역시 누구에게나 밝은 웃음을 건넸다. 15해 전 재훈의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의 비보는 마치 세찬 폭풍처럼 그의 가정을 덮쳤지만 어머니 최영숙 씨는 간신히 무너지지 않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홀로 재훈을 키워냈다. 재훈아, 우리 힘들어도 웃자. 웃으면 복 온대. 어머니의 이 말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게 하는 재훈의 인생 좌우명이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훈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서울로 발걸음을 옮겼다. 대학 캠퍼스의 활기찬 공기 속에서 그는 새로운 꿈을 키워갔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식당과 편의점에서 일하며 악착같이 살았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어머니에게 편안한 노후를 선물하겠다는 다짐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공부하던 중 재훈의 삶에 큰 균열이 생겼다. 어머니가 병을 얻으셨다는 소식이 그의 귓가를 울렸다. 당뇨와 합병증. 갑작스러운 전화에 급히 내려간 고향의 병원. 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언제나 강인하고 밝았던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엄마, 조금만 버텨. 내가 빨리 자리 잡을게. 침대 곁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재훈은 속삭였다. 어머니는 늘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가에 맺힌 물기는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담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재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후 재훈은 학교를 휴학하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낮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무거운 짐들을 나르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의 하루는 오직 4시간의 쪽잠으로 버텨야만 했다. 때로는 지하철 의자에 앉아 겨우 눈을 붙이기도 했다.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면서도
그는 어머니를 향한 마음만은 한시도 잊지 않았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유일한 위안은 새벽 시간이었다. 조용한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면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평화로움이 찾아왔다. 그 고요한 순간은 어릴 적 고향집의 기억을 불러왔다.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밤의 기억. 이쁘지, 별. 세상은 힘들어도 별은 항상 반짝거려. 그때 들었던 어머니의 그 말이 늘 가슴 한구석에 맺혀 있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그는 며칠 전 노인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 주위에 떨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자신의 어머니와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을까. 내일 또 올 거야. 세상에 그렇게 나쁜 분은 없지.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 믿고 도왔을 뿐이었다. 그의 행동은 특별한 것이 아닌 그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함에 숨이 막혔다. 재훈은 주머니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오래전 여름날의 사진이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언덕 위에서 활짝 웃던 두 사람의 모습.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의 웃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 위를 천천히 쓸었다. 지문이 묻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엄마, 나 진짜 억울해. 하지만 참을게. 언젠가 꼭 다시 웃을 수 있겠지.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외침은 이 세상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오직 그의 심장만이 그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밖은 아직 어둑했고 골목엔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세찬 바람이 간판을 흔들어 삐걱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첫차의 엔진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재훈의 눈가엔 어느새 빗물처럼 눈물이 흘렀다. 그러면서도 그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보였다. 늘 어머니가 말하던 대로. 그래도 웃자. 세상이 등을 돌려도 웃는 자에게 언젠가는 복이 온다고 믿으며. 그렇게 그는 다시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짝 또 한 발짝 내디뎠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춰 설 수는 없었다. 그날 오후 이재훈은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그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두꺼운 패딩을 입었지만 마음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 목이 칼칼했지만 휴대폰을 들여다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멍하니 앉아있노라니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는 아직도 조만식의 날카로운 말이 맴돌고 있었다. 그때 띠링. 휴대폰 알림 소리가 침묵을 깨고 울렸다. 무심코 알림창을 확인한 순간 재훈은 손에서 폰을 놓칠 뻔했다. 뭐야, 이게. 놀라움에 눈이 커졌다. 재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SNS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떠 있었다. 야간 알바가 손님 물건 빼돌리고 사비로 처리한 척 사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편의점 야간 알바가 손님 물건 몰래 빼돌리고 선행하는 척 카드 결제. 절대 속지 마세요.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익숙한 매장 내부 CCTV 사진이 덧붙여져 있었다. 노인과 대화하는 자신의 모습, 결제하는 장면까지 그대로였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은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지만 가게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진에 달린 댓글이었다. 봐봐. 이래서 요즘 알바 못 믿는다니까. 누가 도둑놈 속을 아니랄까봐.
밤에 저러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속을까. 악의적인 댓글들이 물처럼 흘러넘쳤다. 실시간으로 조회수는 올라가고 마치 사람들의 손가락으로 그를 지목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재훈은 손이 덜덜 떨렸다. 이건 명백한 누군가의 짓이었다. 머릿속을 스치는 얼굴. 조만식. 그는 단순히 알바를 자르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렇게 사람 하나를 매장시키고 있었다. 재훈의 입에서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분노와 억울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올랐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편의점 앞에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익숙한 내부가 보였다.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그는 매장을 다시 찾았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문을 밀었다. 문을 열자마자 조만식의 비아냥 섞인 웃음소리가 앞이마를 때렸다. 어머, 이게 누구야? 잘린 놈이 다시 여긴 왜 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의 옆에는 주간 근무하는 다른 직원 2명이 있었다. 모두 조만식의 눈치를 보며 애써 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과 동정이 섞여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재훈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최대한 힘을 주며 입을 열었다. 점장님, 그거 당신이 올린 거 맞죠? SNS에. 조만식은 웃음을 멈추고 얼굴을 바짝 들이댔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래, 내가 올렸어. 왜? 억울해. 그래도 내 눈엔 사기꾼처럼 보이던데.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아파왔다. 이거 명예훼손입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어르신이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에요. 재훈의 말에 조만식은 코웃음을 쳤다. 명예훼손. 너 같은 알바가 뭘 할 수 있는데 변호사라도 살 거야? 그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 조만식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졌다. 들어, 재훈 씨.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내가 아무리 착한 척을 해도 사람들은 결과만 봐. 누가 내 얘길 들어줄 것 같아. 내 말 한마디면 동네에서 너 쓰레기로 끝나는 거야. 그는 손가락으로 재훈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그 손길에 모멸감이 번져갔다. 그러니까 그냥 꺼져. 어차피 알바는 갈아 끼우면 끝이니까. 이재훈은 그 말에 눈을 질끈 감았다. 뭔가 목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간신히 눌렀다. 오열하고 싶은 감정과 소리 지르고 싶은 분노가 뒤섞였다. 재훈이 힘겹게 돌아서려는 순간 뒤에서 다시 한번 조만식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다음엔 누가 도와달라고 해도 신경 꺼. 착한 척하지 말고. 그래야 오래 살아. 그 말에 재훈의 손이 주먹 쥔 채로 떨렸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마음속은 더 얼어붙은 듯했다. 모욕감과 억울함 그리고 분노가 뒤엉켜 있었다. 한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병원비, 월세, 그리고 다음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넘쳐났다. 그때 눈앞에 스친 건 또 다른 감정. 그럼에도 내가 틀린 건 아니야. 재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구름 너머로 겨울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작은 빛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재훈아, 아무리 어두워도 별은 살아남잖니. 그 말을 떠올리자 가슴 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잡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그래, 이대로 물러서지 않아. 며칠 뒤 재훈은
동네 한복판을 지나던 중 한 남성을 만났다. 바로 그날 도움을 줬던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모습이었다. 노인의 옆에는 중후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동행하고 있었고, 그의 뒤편엔 기자로 보이는 이들이 조용히 따라붙고 있었다. 노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느렸지만 표정에는 확신과 당당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 친구가 맞나? 노인이 이재훈을 발견하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지며 갈색 눈동자가 반짝였다. 날 도와줬던 친구 맞구먼. 덕분에 그날 큰일 날 뻔했는데 고마웠어. 노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고마움이 묻어났다. 재훈은 당황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동안 노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했다고 말하자 노인은 쑥스럽게 웃었다. 얼굴에 깊은 주름들이 모여 마치 햇살을 담은 듯한 표정을 만들어냈다. 내가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지. 그런데 가만, 요즘 내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노인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재훈의 마음 상태를 꿰뚫어 보았다. 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과 억울한 누명, 그리고 점장 조만식의 악행까지. 말을 이어갈수록 그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다.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꺼내놓는 순간이었다. 노인의 표정이 굳었다. 주름진 이마에 걱정의 골이 깊게 패였다. 그래, 그럼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겠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혜와 경험이 묻어나는 음성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행한 남성에게 신호를 보냈다. 남성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재훈에게 명함을 건넸다. 한진유통본사 부사장 김도현.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재훈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현실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사실 난 이 동네에서 꽤 오래된 유통업계 사람이지. 이번에 이 편의점 본사에서 근무 중인 친구들하고 협의 중이었어. 노인이 다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함과 함께 기업가로서의 날카로운 눈빛이 깃들어 있었다. 내가 도와준 그 마음, 내가 갚아야겠어. 재훈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운 일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이 뒤섞였다. 그렇게 며칠 뒤 본사의 특별 감사팀이 편의점에 도착했다. 서류 가방을 든 3명의 직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매장에 들어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호했으며 눈빛에는 사명감이 깃들어 있었다. 조만식은 VIP 손님이라도 오신 듯 과장된 웃음을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굽실거리는 듯했고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친절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감사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날카로웠다. 조만식 점장님 맞으십니까? 감사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공식적이고 냉정했다. 네, 맞습니다만. 조만식의 대답에는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다.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점포 내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조만식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다. 거만하던 표정에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아니, 인권 문제라니요? 여긴 아무 문제 없는데요. 하지만 감사팀 직원은 말없이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조만식이 재훈에게 가한 막말, 부당해고, 지시,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
재훈을 모욕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조만식의 얼굴이 굳었다. 혈색이 빠져나가며 창백해졌다.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부 직원 제보와 외부 민원으로 접수된 자료입니다. 감사팀장의 답변은 간결하고 단호했다. 그때 문 앞에서 재훈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다. 조만식의 눈이 커졌다. 놀람과 분노가 동시에 번졌다. 야, 내가 뭔데 여기?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지만 감사팀의 존재 앞에서 더 이상 위세를 부릴 수 없었다. 재훈은 담담하게 말했다. 저 오늘 본사에서 복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뭐라고? 조만식의 놀람은 분노로 바뀌어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그 순간 뒤에서 들어온 노인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도 본사 고문 자격으로 입회했네.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힘과 권위가 느껴졌다. 세월의 주름 속에 숨겨진 힘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조만식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강하게 쥐어진 주먹에서 분노와 좌절감이 느껴졌다. 조만식 점장님, 본사 지침에 따라 오늘부로 직무 정지입니다. 감사팀 직원이 공식 통보하자 조만식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고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자신이 쌓아올린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 몇 주가 흘렀다. 26세 이재훈은 여전히 그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가게는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었다. 편의점 내부에는 본사에서 직접 내려온 개선 지침이 적용되어 직원 휴게 공간도 새로 생겼고 직원들끼리도 눈치를 보는 대신 서로 웃으며 인사를 주고받는 일이 잦아졌다. 겨울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 시간, 음악이 흐르는 편의점은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따뜻한 쉼터 같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바깥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지만 이곳만큼은 온기가 넘쳐났다. 재훈은 새벽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숨을 깊게 들이켰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스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이 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세상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동네를 돌던 노인이 편의점에 들렀다. 편하게 모자를 눌러 쓴 그는 매대에서 따끈한 호빵을 집어들고 웃었다. 노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젊은이처럼 반짝였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재훈의 마음속에 포근함이 번져갔다. 재훈이 맞지? 노인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네, 어르신. 이렇게 자주 오시면 곤란한데요. 둘은 웃음을 나누며 호빵을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그 사이에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편의점의 변화는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여긴 이제 공기가 다르구먼. 사람들 얼굴도 한결 편안해졌어. 노인은 재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긍지가 담겨 있었다. 내가 잘 버텼기 때문이지. 그 한마디에 재훈의 마음이 뭉클해졌다. 재훈은 말없이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아직도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듯 쑥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의 겸손한 대답에 노인은 더욱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 부족함이 너를 더 멋지게 만들 거야.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고 김도현 부사장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채 커피를 들고 온 그는 재훈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확신이 묻어났고 눈빛에는 기대감이 깃들어 있었다. 재훈 씨, 다음 주부터 본사 교육 시작하는 거 알고 있지? 김 부사장의 목소리는 진중했다. 재훈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본사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지역 관리자로 선발된 것이었다. 이제 단순한 알바생이 아닌 회사의 미래를 함께 꾸려갈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내가 보여준 행동, 본사에서도 인상 깊게 봤어. 우리 회사가 필요한 건 내 같은 사람이야. 김 부사장은 그렇게 말하고 재훈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의 손길에는 격려와 기대가 느껴졌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 재훈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노인은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말했다. 그래, 나도 자네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어. 노인의 말에 이재훈은 얼굴이 붉어지며 웃었다. 겸손함과 수줍음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밖으로 나왔을 땐 이미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다. 살짝 붉게 물든 하늘, 새벽 찬 공기 속에서도 어딘가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의 기운이 살짝 엿보이는 듯했다. 재훈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재훈은 주머니 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어머니와 함께 찍었던 그 사진. 바람이 세차게 부는 언덕 위에서 환하게 웃던 두 사람의 모습. 그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나 잘하고 있어. 그리고 살며시 웃었다. 그의 눈가에는 은은한 빛이 머물렀다. 한편 조만식은 그 사이 SNS에서의 악성 댓글과 회사 내부 징계로 인해 업계에서도 사실상 퇴출당했다. 어둑한 술집 구석에서 그는 소주잔을 들이키며 울분을 토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줄 몰랐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다. 그가 쌓아올린 권위의 탑은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며칠 후 편의점 안에서 재훈은 손님들과 밝게 인사를 나누며 물건을 계산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 얼굴에도 어딘가 모르게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더 이상 무거운 공기는 없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가게를 나서며 돌아보니 어르신이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잘하고 있어. 그 간결한 한마디에 재훈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재훈은 다시 웃었다. 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도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나듯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운 시간이었다. 그의 걸음은 이제 더욱 단단해졌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때로 혹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이 때로는 불공정하고 혹독할지라도 자신의 선한 마음과 진정성을 잃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이재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면의 가치를 지키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빛이 세상에 닿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도 별은 반짝이듯 우리 모두의 삶에도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선행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정직과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오디오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